안녕하세요, IYD 독자 여러분. 언더케이지 회원 여러분. 저희가 뭐 위클리 뉴스와는 다르게 이제 목이 잘린 포맷으로 네, 이렇게 얼굴이 없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아이폰 SE예요. 얼마 전에 애플이 키노트로 아이폰 SE를 발표했는데 애플이 4인치 스마트폰의 신제품을 냈다는 것, 그리고 아이폰 SE가 $399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A9 칩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 정도가 특기할 사항이 되겠네요. 예, 모든 게 이미 알려져 있었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놀라운 것들 투성이었는데, 일단 성능 자체는 A9 칩을 탑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이폰 6S랑 6S 플러스랑 동일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측컨대 어쨌든 보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거고 크기도 작아졌으니까 다운클럭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요. 아이폰 6SS였던 A9 칩은 현 세대의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AP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보급형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좋은 성능의 칩을 꾸겨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의문을 가지실 만한 분들이 계실 텐데, 네, A7이 왜 있죠? 예, 갤럭시 A7,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얻어맞고 있네요. 예, 뭐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넣은 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갤럭시 A7의 가격이 아이폰 SE 가격과 비슷해요. 아이폰 SE가 $399고 갤럭시 A7이 현재 예, 출고가가 국내에 들어오면 50만 원 정도가 될 건데, 예, 맞아요. 50만 원대 A7이 후반 정도니까 그 정도로 비슷한 하고 있죠. 가격인데다가 A7이 성능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전전세대 아이폰 플래그십이었던 아이폰 5S, 6 등과 비교했을 때 뭐 그 성능이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지만 CPU 성능이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세대의 중급형 기기 정도에 들어가기에는 뭐 적합한 성능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좋은 성능의 AP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아이폰 SE 성능이 워낙 깡패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A7을 넣은 겁니다. 예, 그 다음으로 그래픽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똑같은 A9 칩을 썼다는 얘기는 GPU도 똑같다는 얘기죠. 다운클럭이 안 됐다는 거는 앞서 확인을 했었고, 근데 보면 A9을 쓴 세 가지 핸드폰, 그러니까 아이폰 SE와 아이폰 6S, 6S 플러스가 굉장히 큰 차이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일단 크기가 작은 만큼 아이폰 SE의 해상도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크기가 커질수록 해상도가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해상도는 높아질수록 GPU가 렌더링 해야 되는 픽셀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GPU 성능이 똑같을 때 렌더링 해야 되는 픽셀이 많아지면 그만큼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겠죠?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SE는 굉장히 놀랍게도 보급형 가격에 나왔으면서도 온스크린 GPU 성능이 아이폰들 중에 제일 높아요. 그리고 아이폰이 전통적으로 안드로이드 계열보다 그래픽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이폰 SE는 고작 $399의 가격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핸드폰들 중에 가장 좋은 온스크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폰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살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배터리 성능이겠죠. 뭐 이렇게 작은 핸드폰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클럭 되지도 않은 A9을 그대로 박아놨으니까 뭐 걱정되실 만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는 게 아니냐. 그래서 스펙시트를 봤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미 A9 칩을 탑재하고 나온 아이폰 6S, 6S 플러스는 대충 한 1800mAh 그리고 2600mAh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작은, 당연히 크기가 작으니까 1642mAh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사실 아이폰 SE 배터리가 엄청나게 빨리 닳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엄청 노가다였죠? 예, 그 결과가 뭐 좀 놀라운데, 오히려 아이폰 SE가 6S, 6S 플러스까지도 모두 누르면서, 뭐 물론 시나리오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가장 좋은 배터리 성능을 보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폰 SE 크기가 작아지면서 작아진 배터리 용량보다도 더 작아진 디스플레이에 의해서 낮아진 전력 소모가 더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얘가 아이폰 6S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작다고는 하지만 아이폰 5S에 비해서는 더 큰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진 데다가 칩이 A9 칩, 그러니까 14나노미터, 16나노미터 더 미세공정으로 제조된 칩을 탑재함으로써 아이폰 SE에 비해서도 훨씬 길어진 배터리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성능을 살펴보고 배터리 용량을 살펴봤으니까 스로틀링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스로틀링 테스트를 보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상식적인 부분을 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아이폰 SE랑 6S, 6S 플러스는 앞서 얘기했듯이 똑같은 A9 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SE가 가장 조그맣고 6S가 그보다 좀 크고 6S 플러스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크기가 크다라는 거는 어떤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는 최적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AP를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열이 발생하더라도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열을 더 잘 발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링 특성에도 어떤 차이점이 발현이 되는지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네, 저희가 살펴본 스로틀링 그래프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아이폰 6S가 하나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아이폰 6S가 2대, 6S 플러스가 2대씩 있는데 보시면 두 대의 아이폰은 아예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두 대의 아이폰은 확연하게 스로틀링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보시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차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매직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런 거고 뭐 실제로 차이가 이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그 뒤에서 매직 그래프가 없는 그래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삼성 칩을 사용한 게 공통적으로 스로틀링이 발생하고 있고 TSMC 칩을 사용한 게 공통적으로 스로틀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4대 한해서. 그래서 뭐 당시에 저희는 4대보다 더 많은 걸 못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그걸 지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보다 TSMC가 더 좋은 칩이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SE 그래프를 보시면 좀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삼성 칩을 사용한 SE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TSMC 칩을 사용한 아이폰 6S, 6S 플러스처럼 꽤 오랫동안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SE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체력도 작은데 열 발산에 더 불리한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저희 기존 가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좀 더 검증을 해보고자 아이폰 SE를 3대를 더 구해가지고 총 4대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삼성에서 만든 칩을 사용한 게 하나, 그리고 TSMC에서 만든 칩을 사용한 게 3개, 이렇게 총 4개를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재미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6S, 6S 플러스의 경우는 삼성하고 TSMC가 각각 2개씩 그 진영별로 뚜렷하게 나뉘는 어떤 특성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오히려 삼성하고 TSMC 사이의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삼성 칩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TSMC 칩도 있고 또 그거랑 다른 TSMC 칩도 있고 이렇게 TSMC에서 만든 3개의 칩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넓은 스펙트럼 차이가 관측이 됐어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제조사 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제조사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제조사의 칩이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좀 넘어가지고 아이폰 6S에서 우리가 봤던 기기 제조사별 편차보다 훨씬 더 큰 편차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사실 이거는 저희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가설을 한번 쓴다고, 써보는 예, 거죠.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 아이폰 SE에 6S에는 못 들어갔던 그러니까 그 당연히 칩을 제조하면 칩별로 그게 수율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칩을 만드는 거는 전자적인 과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과정이니까 당연히 개별 칩과 칩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칩 중에 쓸 수 있는 범위 칩들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식으로 실제로 제조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요 쓸 수 있는 칩의 범위를 SE에서 조금 더 넓힌 게 아닐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6S 시리즈가 나왔을 때 쓰던 어떤 A9 칩은 굉장히 좀 그 오차 범위라고 하죠. 그 오차 범위를 좁게 줄여놨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물론 편차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범위를 허용한다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다면 SE는 이제 그걸 좀 넓혀가지고 물론 이제 애플 자체가 QC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 QC 레벨을 넘어설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레벨을 넘어서지 않는 한 조금 더 루즈한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A9을 좀 많이 구제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종합해보면 아이폰 SE는 정말 팀 쿡의 효율 경영이 극대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영업이익을 맥시마이즈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폰 SE가 노리는 시장은 정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인치 수요가 뭐 분명히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4인치 때의 남은 수요를 싼 가격과 압도적인 성능으로 다 끌어올 것이다. 일단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가격이 당연히 싼 데다가 성능은 플래그십과 동일하니까 아이폰 플래그십을 사고 싶긴 한데 가격이 부담됐던 그런 사용자들에게 약간 입문용 아이폰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플이 정말 명확한 거는 이 친구가 4인치 화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옛날에 아이폰 5 썼고 6 썼고 6S 썼고 이렇게 썼지만 지금 다시 이 4인치 화면, 3.5인치 화면 그런 초화면으로 돌아가라 하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6S를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더 싸지만 비슷한 성능의 아이폰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6S, 6S 플러스의 수요는 그렇게 갉아먹히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싼 가격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애플이 또 동원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A9 칩을 썼다고 해도 그 A9의 어떤 구제 범위 같은 걸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칩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는 수율이 높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생산 단가에서 일단 좀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해외에서 얘를 분해한 사진을 보면 금형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들이 5S랑 호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S를 만들려고 남겨놨던 부품을 재사용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급진적인 어떤 평가가 되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생산 비용에 최소한 추가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예. 그만큼 또 기존에 예, 있던 수익률을 공장을 높일 돌리기만 수 하면 있는 되니까. 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 SE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려보자면, 자, 만약에 4인치를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이폰 SE만큼 뛰어난 걸 찾기가 힘들 거예요. 성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옛날 그 플래그십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뭐 촌티 나는 디자인이나 뭐 시대 타는 디자인 그런 거는 또 아닌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뭐 성능 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4인치 폰, 뭐 심지어 4인치 폰을 넘어서도 그냥 플래그십까지도 매우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화면이 작은 게 싫다. 그런 분은 아이폰 SE를 선택하시면 많은 후회를 하실 거라고 보여요. 맞아요. 사실 얘가 겨냥하는 유저층이 굉장히 딱 견고하게 확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능만으로 보면 물론 좋지만 핸드폰을 살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성능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능만이 아니라 뭐 물론 얘는 성능도 좋고 배터리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화면이 작다는 게 진짜 용도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치명적으로 한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거를 가지고 VR 경험을 한다. 이거는 미래에도 말도 안 불가능하겠죠. 되죠. 예. 그리고 뭐 웬만한 지금 뭐 동영상 감상이라든지 게임을 하려는 사람도 사실 4인치보다는 더 큰 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머리를 잘 썼네요. 그 예. 세그먼트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 궁극의 모바일 디바이스다. 예, 진짜 요새 모바일 기기라는 게 하나의 일반 명사처럼 됐지만 진정으로 모바일한 모바일 기기가 됐다는 느낌입니다. 네, 이상 아이폰 SE 리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